두 번째 키워드는 연대라고 저희가 잡았는데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연대의 흐름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10대 여성 인권센터,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연대와 협력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자리로 두 번째 세션을 두 단체를 이제 좀 초대를 드렸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단체의 간단한 소개와 아카이브 위키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0대 여성인권센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대 여성인권센터 사무총장 권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화면을 보면서 저희 위키를 소개해드린다고 생각해갖고 조금 긴장을 덜 했는데 지금 선생님들을 뵈면서 얘기하게 돼서 조금 앞에 나오니까 떨립니다. 저희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기관 아카이브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1차년도 지원 사업으로 아카이브 센터를 아카이브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기관의 아카이브를 작년에 만들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작년이 10년은 아니었는데 작년에 1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그런 화면이고요. 저희 기관은 이제 아동 청소년 성매매 성착취에 집중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의 주요 활동은 피해자 지원과 이제 인식 개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저희 기관의 목적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기관의 그 설립 목적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난시가 있어서 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대 여성인권센터는 10대와 여성, 사이버 성착취 피해 지원과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2012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10대 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를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폭력과 착취로 규정했고요. 빈곤과 불평등한 기회, 차별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고 보며 첫 번째, 아동 청소년과 10대 여성에 집중한다. 10대 여성인권센터는 독립적 주체로서 자율과 선택,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10대 여성과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을 드러내는 아동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매매가 아닌 성착취로 바라본다. 성매매는 동등한 관계의 두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거래의 의미를 담고 있어 성매매의 착취성을 은폐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매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매매를 단지 개인의 범법행위 또는 일탈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인 상황들과 복합적으로 결합된 고질적인 사회 문제라는 점에서 성매매의 근본 원인을 바라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0대 여성인권센터는 성착취 문제를 다루고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함에 있어 성인권 향상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단체의 분명한 목적성을 통해서 저희는 아동 청소년, 이제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에 집중하는 현재까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이 이제 아청법 개정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유는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성매매에 이용됐던 아동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저희는 아청법 개정의 이제 필요성을 느꼈고, 이제 저희 기관에 이제 활동하는 이제 실무자들 제외하고 이제 전문가 그룹이 같이 계세요. 이제 법률지원단, 의료지원단, 심리지원단, 이제 변호사, 의사, 심리치료사 선생님들이신데 현장 활동가처럼 같이 결합하시는 분들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지원단 이제 변호사님들과 논의를 해서 아청법 개정안의 초안을 만들고 이제 발의해 주실 이제 국회의원분들을 이제 찾아다니고 하면서 8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놀랍게도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자고 이야기하는, 근데 마이크가 나오나요? 제 목소리가 더 큰 것 같긴 한데, 예. 그 시간이 놀랍게도 8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대상 아동 청소년 규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청법 안에 지금은, 지금은 없는 이제 삭제된 개념인데요. 성매매의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보호 처분으로 교육하고 이제 교육을 목적으로 한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상 소년법상의 처벌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보호 처분 받는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보통 보호관찰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절도한 이런 아동 청소년들인데 피해자로서 교육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한 아동 청소년이 같은 처분을 받으면서 보호관찰소에 가 있으면 그 아이는 과연 사회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이들이 점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숨을 수밖에 없고 성매수자들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서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게
아청법을 개정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8년이 넘게 걸렸고 2020년에 드디어 아청법이 8년 만에 개정이 돼서 현재는 모든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선생님께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게 됐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인데요. 아마 굉장히 좀 동떨어지는 얘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저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1세대라고 말씀드릴 이유정 전 이제 국회의원께서 한반도의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평화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일본 여성들과의 만남에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핵 문제 관련해서 지금 일본은 지금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이 가해자가 맞죠. 그래서 핵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 석상에 일본에 가셨다가 거기서 일본 여성들 꽤 의식 있는 여성들 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한반도가 분단된 거에 상당한 우리도 책임이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남북 여성 교류가 그때까지 중단이 된 상태여서 그럼 남북 여성을 다리를 놓는 브리지 역할을 일본 여성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판문점을 오가는 최초였죠. 뭐 지금 판문점 못 오갑니다. 근데 그때 판문점을 오가고 잠깐 말씀드렸던 듯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그런 이제 아주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그 후신으로 이제 저희 평화여성회가 출범을 합니다. 모토가 여성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갖고 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진짜 그야말로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죠. 지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가자 엄청난 여성과 아이들이 지금 죽어나가는데 지금 과연 그럼 여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듣는 얘기, 들리는 얘기로는 폭력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강간의 형태로 지금 전쟁에서는 여성들이 대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판을 어떻게 바꿔낼까라는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배경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직도 여성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이 평화라는 게 정말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죠. 세계적으로 지금 국제 무대를 보셔도 외교적인 그 상황을 보셔도 여성들이 나서서 이 지금 전쟁을 해결하겠다 이 주류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학에서 늘 배웠었던 성주류화, 여성의 메인스트리밍이 되지 않는 한은 아마 이런 상황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특히 이 여성이 갖게 되는 지금 분단의 최대 희생자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는 자꾸 여성이 피해자다, 희생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의 대상화와 피해자화를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약간 좀 굉장히 많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화가 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래도 이 여성이 중심이 돼서 남북 여성이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 공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뭐 지금 있는 이런 뭐 이상한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진짜 이걸 끌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당장이라도 이제 남북 평화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프로세스에 최소한 여성은 반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넥타이를 맨 시커먼 양복 입은 남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프로세스는 거의 뭐 성공한 예도 없고요. 앞으로 그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지금 아카이브를 쭉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말 뭘 잘했니라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정세가 유동치는 이 상황에서 여성들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없습니다. 여성들이 그 오방색의 스카프를 메고 우리가 북으로 가자 또 남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외국 여성들도 위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2015년도에 9년 전에 에민 크로스 DMZ 행사로 열렸었는데 결국 뭐 그것도 물론 초석은 쌓았겠죠. 그리고 내년이 10주년이어서
저희들도 또한 걸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성들이 걷고자 하는 거, 걸을 때 이제 목적의식이 있는 거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린 걷는다. 그리고 이 한 줌도 안 되는, 여러분 판문점 가보셨겠지만 5cm도 안 됩니다. 5cm, 10cm? 그거를 넘어서는 게, 넘나드는 게 이렇게 힘든가라는 이제 자괴감을 갖는데, 어쨌든 평화여성에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더 많이 쌓여서, 그리고 여성들이 좀 더 주류가 되어서 언젠가는 뭐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약간 좀 저희가 좀 막연해서 아청법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딱히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예. 네. 아마 좀 제가 뒤에 질문을 드릴 부분들을 앞서서 네, 조금 얘기를 해주실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좀 제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요 두 단체는 연대라는 키워드로 네, 조금 묶어봤었고 어쨌든 뭐 막연하고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연대로 해결을 같이 꾸준하게 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마찬가지로 조금 각각의 질문들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설명을 조금 해주시긴 했지만 10대 여성인권센터의 역사가 아청법 개정의 그런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디지털 성범죄는 더 확산되고 피해 대상의 연령도 더 낮아지고 문제는 계속 변하지 않고 별로 변한 게 없고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인 거 아닌가라는 네, 절망감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아청법이 개정되기 전과 분명 다르고 또 다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어떤 것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빵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뭐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22만인가 26만 이제 기사화도 되고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됐다는 거, 법률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전 되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았던 사회가 불과 4년 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나 피해 아동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10대 여성인권센터 선생님이 아니시더라도 어떤 아이가 저 이런 일이 있어요 하면 누구나 이 친구 손을 잡고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공적 체계가 생겼다는 거.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여전히 이제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법을 근거로 이제 피해자를 지원하게 돼서 전국에 이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17개소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피해 지원 체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각 지자체랑 17개소가 이제 매칭해서 해당 지역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도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서울시랑 협약을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된 뒤에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피해자 지원 체계가 생겼다고 하면 어떤 아동 청소년이든지 어떤 어른을 만나던 아니면 피해자 지원 기관에 갔을 경우에 좀 균질하고 좀 깊이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청법 개정안을 냈을 때 얘기했던 게 이제 아동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아동 청소년은 절대 먼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운영했던 이제 종료 사업인데 저희가 10년간 운영했던 사이버 또래 상담 사업이라는 이제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법 개정 전부터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들이 어디에도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동 청소년들한테 이제 말을 거는 상담을 통해서 우리랑 얘기해 볼래? 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통합 지원 체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직접 지원, 이제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아동 청소년이니까 교육까지 재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까지 이어지게 최소 15명은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3명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해야 되는 게 3명이고
기관이 아니라 사업이에요. 이제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에 사업으로 내려와서 어떤 지역은 이제 운영을 하다가 운영 주체가 바뀌어서 다른 기관이 운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사실 피해 지원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지자체랑 바뀌면서 또 그런 부분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이 3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도 여전히 사업인데요. 서울시 자체에서 3명으로 운영이 불가하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서울시에서 보조로 3명의 인력과 사업비를 받으면서 저희는 6명을 운영하고 저희 기관은 성매매 방지법상의 상담소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피해 지원 기관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3명은 사실 불가해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법상에서도 지금 다뤄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했을 경우에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또 약간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미수범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만약에 저는 아동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저를 아동 청소년으로 인지하고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그루밍이나 어떤 성적 목적의 대화를 걸었을 때 저 사람은 제가 성인인지 모르지만 아동인 줄 알고 그렇게 대화를 걸었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되는데 제가 성인이란 이유로 저 사람이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메꿔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공백을 통해서 이제 사학시대가 발생해서 계속해서 촘촘히 메워가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확실한 건 공적 체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당연히 보호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사회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부분이 또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여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그 여성의 힘으로 한반도와 아시아 전 세계 평화를이라는 네, 슬로건 또 얘기해 주시고 그 여성의 역할, 평화에서의 여성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평화를 위한 공존에서 여성들 간의 연대 이런 것들이 어떤 점에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강자들은 연대 안 하죠.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약자들이 연대를 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자꾸 이제 약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리고 나도 이제 여유가 있으면 사람을 도와야 하고, 뭐 인간으로서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제 여성이어서 약자여서 이런 연대가 필요하다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정말 폭력적인 질서가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는 이걸 깨기 위한 사람들의 아마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뭐 여성만 평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일종의 편견일 수 있죠. 뭐 이상한 여성 같은 경우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제 문제나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제 생명에 대한 존중, 기본적으로 생명을 몸에 품었던 여성들은 저는 그런 그 폭력적인 진짜 그런 그 지금 우리가 보는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이라고 얘기하는 소시오패스들 같은 그런 성향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지금 정치, 경제, 군사, 국방, 외교, 통일 이런 분야에 여성들이 지금 쫙 포진을 해 있다면 과연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리고 동북아가 그리고 이 한반도가 이렇게 불안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왜 연대가 필요한가? 약자여서가 아니라 결국 전쟁이 나면 폭력 상황이 벌어지면 많은 생명들이 죽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무생명이 다 죽어나가는 판인데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 저는 자연 질서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신의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연대가 필요하고 평화여성회도 그런 면에서 이제 국내 여성단체들 그리고 국제 여성단체들과도 지금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 기지가 있는 전 세계의 그 많은 나라들 필리핀에 있죠.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고
뭐 물론 일본 본토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저 가봤는데 그 푸에르토리코라는 미국의 그들 표현으로는 식민지라고 얘기를 해요. 세금은 다 미국에다 내지만 참정권이 없는 그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태평양상에 있는 작은 섬들, 그들도 역시 이제 미군 기지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세계 여성 평화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재단에도 아마 제안을 이제 나중에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내년에 WCD도 10주년이고 북경 지금 30주년이죠. 내년이 북경 베이징 여성 대회가 그리고 저희 이제 평화여성회는 27년이 되고 내년에 이제 28년이 되는데 거의 30년이 되는 역사 속에서 국내 연대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연대 말씀드린 그 특히 미군 기지가 있는 많은 지역의 여성들이 아까 오키나와 허나연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굉장히 가열차게 그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보트를 타고 나가서 안 된다라고 이제 저도 외쳐봤는데 막 이제 일본 수상 자위대가 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물 뿌리고 위험하다, 당신들 불법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협박을 하는 그런 걸 직접 봤습니다. 오키나와뿐만 아니죠. 지금 한국에 아까 동두천 얘기 나왔죠. 공대위의 기촌 여성 인권연대 지금 공동대표로 저도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자고 뭐 주중에도 기자회견하고 시위도 하고 있는데 그 동두천 기지 평택으로 나가야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택 얼마나 크게 황새우 작전 하면서 그때 크게 사람들 다치고 몰아줬습니까? 우리나라 세금 들여가면서 안 가요. 동두천 아직도 그 기지를 안 비워주고 있고 평택 마찬가지입니다. 평택에도 이제 일부가 그 한 군데로 모여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고 뭐 파주, 원주, 춘천 무식하게 많은 그 미군 기지들이 아직도 환경 정화는커녕 나가라고 하는데 니네 다 몰아줬으니까 그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또 안 갑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굉장히 수많은 인권 침해들, 특히 이제 동두천 같은 경우는 낙검자 수용소에서 페니실린 606을 맞고 여성들이 막 죽어 나갔거든요. 거기 감옥처럼 만들어져서 탈출하려다가 이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 무수히 많은 국가 폭력, 국가가 포주여서 벌렸던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와 주한 미군이 강압적으로 우리들에게 깨끗한 여성을 제공해 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을 박정희 정권이 들어준 건데 그런 그 국가 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안 해준 거죠. 네. 예, 그래서 연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좀 당연한 것들, 지켜야 되는 것들을 위해서 연대가 필요한 부분들이 네, 중요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10대 여성인권센터 활동들 아마 되게 할 말이 많으신 이유가 정말 안 해본 게 없고 네, 그랬던 거 안에서 또 기록으로도 되게 잘 남겨주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같이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10년의 역사에서 안 해본 것이 없고 다 해본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그런 힘, 또 그게 어떻게 원동력이 되고 앞으로는 또 어떤 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연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짧게. 네. 조금만 짧게. 네. 사실 그냥 개인도 그렇지만 기관도 그렇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법 개정 전에는 연대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렸었어요. 뭐 지금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지만 정말 간절히 요청을 드렸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 청소년이 이제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 입장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분들께 그리고 아셨으면 같이 함께 이제 아이를 그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연대를 많이 요청을 드려서 그 많은 과정에서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알리고 그분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연대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와 지지자가 함께 생기는 거잖아요.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의 일부지만, 이제 법 개정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저희가 20년 11월 20일, 그러니까 사실 오늘부터 한 4일 있으면 이제 아청법이 이제 개정돼서 성매매 이용된 아동 청소년이 모두 보호받게 된 지 4년이 된 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선생님들 아직도 법 개정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길 가다 만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초에도 이제 아동 관련된 기관 선생님들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보호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이제 처벌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피해 지원 기관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성착취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랑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한 98% 이상 저희는 지금 저희가 접수하는 사례들은 거의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또 계속 알려야 되는 4년이 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처음엔 좀 화가 났어요. 예전에는 아이고 아직도 모르시면 어떡하나, 현장에 아이들을 만나시면서 했는데 이제는 알려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모르시면 알려드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랑 같이 고민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제 마음이 유연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성착취로 저희가 이제 법 개정 이제 아까 이제 보호받게 되게 바뀐 이후에 용어 자체를 이제 성매매를 쓰지 않는, 제가 성매매라고 계속 말씀드린 건 현재 법적 용어가 성매매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저희가 성매매라는 단어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는 건 현재 법적 용어이기도 하고, 성매매가 성착취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 자료나 이런 걸 보시면 성착취와 괄호하고 성매매 등 이렇게 써놓은 게, 성매매는 성착취에 항상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착취로 명명해서 누구나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까지도 당연히 보호되는 거에 대한 법 개정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 보호하게 된 건데, 그 부분이 여전히 인식에서는 빠져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연대하면서 이제 법 개정 운동도 앞으로도 지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8월에는 이제 김남희 의원실에서 아청법 개정안을 준비를 하셨다고, 한번 의견 있으면 주세요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보태서 일단 그 센터의 의견은 드렸었는데, 이제 지금 오늘 오신 선생님들 모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이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앞으로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서 연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네, 평여에도 그 질문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그 여성 평화 활동가들의 연대를 나누는 자리로 그 여성 평화 걷기 활동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그 걷기라는 것들이 이런 연대감들을 이어가는 것들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뭐 어떤 배경에서 좀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하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세대 간의 이런 그 평화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도 조금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화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막연하고 추상적일 것 같은데, 저희가 쭉 걸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 일단 걷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저 운동을 좋아해서, 산에 가는 걸 좋아해서 이제 걷는 걸 참 좋아하는데, 쭉 해본 경험에 의하면 걷는다는 것 자체가 생각과 행동을 동시에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적하는 바, 내가 추구하겠다 하는 목표를 저는 분명히 갖고 하는 행위가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나랑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2명, 3명, 그런 말씀하신 대로 세대, 걷기를 해보니까 요만한 꼬마부터 60, 70대 어르신까지 같이 걷습니다. 뭐 심한 경우 이제 80대 분들도 뵀는데, 이 세대를 초월해서 저는 같이 걸으면서 뭔가 말로,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이나
이런 걷는 행위 자체로도 저는 평화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전염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바이러스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걷는 행위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꿈이 있다면 여성들이 걸어서 예전에 이제 38선이죠. 지금은 이제 DMZ인데 거길 걸어가고 다시 걸어오고, 문재인 정권 때 이게 거의 될 뻔했죠. 될 뻔했는데 미국의 방해로 지금 저희들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들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성들의 행위가 그렇게 협박조로 보이진 않죠. 인디언들도 여성들을 앞세운 백인들이 무기를 뒤에 숨기고 들어왔을 때, 아, 여성들이니까 전쟁은 안 할 거야 라고 손을 놨었다 그래요. 그걸 이제 백인들이 이용을 해서 여성들을 앞세우고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여성들은 사람을 죽일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걷기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걷기를 원하는 거지, 가서 무기를 뒤에 숨겼다가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는 저희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평화롭게 걷는다는 것을 행위로 그리고 연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내년에도 저희 또 외국에서도 여성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걸을 건데, 그런 모습들을 전 세계로, 그리고 꽁꽁 닫혔지만 북한에도, 그리고 남한의 이 말도 못 알아듣는 이 정권에 아마 자극을 주면 뭐 트럼프가 돼서 어떻게 될지 지금 뭐 럭비공처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엔 제 소망은 여성들이 걸어서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을 가고, 또 똑같이 북한 여성들이 판문점을 걸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세션보다 타운홀에 올라오는 글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공감과 지지와 의견 같이 좀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개 질문을 해주신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10대 여성인권센터에서 어쨌든 사진이나 이런 기록들이 괜찮을지, 좀 취급을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주셨고, 평야에도 그 북한 여성들하고 만났던 그런 기록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공개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 아카이브에 대한 기록 과정에서의 어려움, 좀 주의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아카이브도 그렇고 위키도 이제 앞으로 계속 채워 나가겠지만, 봐주시면 이제 그 활동의 기록들이 이제 여기 참여단체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작년에 굉장히 기쁘게 이제 아카이브 만들 수 있어 이제 선정돼서 참여를 했는데, 어려웠던 점이 사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또래 상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동료 실무자로 당사자가 이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분들의 얼굴을 공개를 동의를 안 받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내부에서 찍고 이제 내부 자료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동의였지만, 아카이브나 이제 다른 부분에 노출이 되는 거에 또 다른 문제고, 또 저희가 연대 활동을 할 때마다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단체 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초반에는 90여 개 단체에서 이제 200여 개, 이제 300여 개, 마지막에 저희가 아청법 개정 직전에 이제 아청법 공대위 활동을 할 때는 거의 400여 개에 가까운 단체들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단체 사진이나 이제 저 활동 사진 막 이렇게 이제 투쟁하고 있는 사진에 찍히신 사진을 저희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아카이브 센터하고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기록물 수에 비해서 노출이 된 사진이 그래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아카이브라는 거를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후의 사진들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와 이제 이후 절차에 대한 거를 내부에서 좀 논의를 하게 이제 되었던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 사진 때문에. 사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진이 없어서 저희 다 그 실무자 선생님이 같이 작업된 선생님도 왔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애를 좀 많이 먹었었습니다. 저희는 별로 이런 고민을 안 해서 북한 여성들과 만난 기록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해방전국에서 거물급이었던 여운영 씨 딸이
서울에 오는 사건이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해서 모든 뭐 보수부터 시작을 해갖고 매체들이 다 이제 그 여영구씨라는 당시에 북한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거 저희들 30년 전 사진 그대로 지금 이번에 실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클레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도 예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귀한 자료라고 봐서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30년 전에 그 기록뿐만 아니라 저도 2015년 12월 달에 가서 북한 여성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많고요. 그분들한테 그 자리에서 여쭤보진 않았어요. 이게 내가 지금 남한에 돌아가서 당신들 얼굴 들어가도 좋아요? 뭐 저 그걸 진짜 안 물어봐서 전 모르겠는데 사진집으로 저희들이 사진첩으로 다 있고 지금 일부는 저희 아카이브 저 평화성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아마 변호사님과 한번 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뭐 저희가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물론 이제 지금 없어져야 될 법이지만 악법이지만 아마 그렇게 해서 치고 들어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축전, 그다음에 팩스, 조선민주주의 여성 뭐 사회주의 연맹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아카이빙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고민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기 전에는 조심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북한 여성들 관련 이런 활동에 관한 기록은 예, 평화여성에서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기록을 해가는 과정에서 좀 저희가 앞으로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질문인데 평야에서 내년 걷기 행사를 할 건지 물어보신 게 아니라 기록할 계획이 있으신지 네, 여쭤보는데. 네. 예, 저희 그 예산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오시면 좋겠고 동영상과 스틸 사진과 그다음에 그때 이제 같이 또 심포도 할 거거든요. 그 모든 기록들을 다 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여성 기록의 중요성, 기록은 저항이다. 네, 느낌표를 3개를 찍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지난한 그런 활동의 과정들이 10대 여성인권센터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들을 남겨주신 것들이 또 앞으로의 다른 활동들에서도 되게 중요한 또 자료들이 되고 어떻게 이 과정들을 또 해왔는지 그 기록만 봐도 되게 생생한 마음들이 전달 들어가지고 저도 되게 중요한 기록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평년에서도 네, 남북 여성 교류하는 아직 저는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었는데 아카이브가 조금 늦게 만들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후에 그 기록들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교류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을 기록의 중요성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또 아까 세션에 네, 드렸던 질문들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두 분께 두 분에게 영향을 준 당신을 바꾼 여성운동은 무엇인가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 질문 주셨을 때. 근데 사실 가장 가열차게 제 인생에서 항상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청법 개정 운동을 중심으로 했던 그 시절이 가장 치열하게 다른 생각 없이 온전히 몰두했던 것 같아서 아청법 개정 운동이 이제 저한테 가장 의미는 있는데 제가 이제 10대 여성인권센터라고 이제 10대에 집중한 이제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한테 집중할 수 있는 기관의 이제 전신이 저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서 이전에 좀 이렇게 6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표님이시고 현재 저희 대표님이시기도 한데 그때 이제 제가 성매 방지법이 어쩌면 내가 이 자리에 피해자 지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결성을 좀 갖는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성인 성매매 피해 지원 체계까지 안 가게 하는 게 10대 여성인권센터의 목표거든요. 1차 방어 체계 안에서 보호가 되면 10대 여성들이 성인 지원 체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단체의 이제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그 목적성에 이제 저도 동의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피해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법령들이 저한테는 가장 의미 있는 여성 운동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저 2015년도에 평화여성의 대표를 하면서 갑자기 그 밀어닥친 외국 여성들의 그리고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북경 평양 판문점을 걷겠다는 얘기 저한테 이제 쇼킹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여성들이 앉아서 주로 세미나하고 다 좋습니다. 뭐 평화 얘기하고 다 좋은데 몸으로 행동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그 2015년도에 외국 여성들, 용감 무쌍한 여성들을 만나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런 저는 그래서 2015년 유민 크로스팀 행사 그리고 평화여성회가 그때 실행위를 맡아서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했던 게 가장 저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청와대, 국회, 그 다음에 무슨 통준위, 그리고 통일부 안 가본 데 없는데 모든 관료들의 공통된 생각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여성들이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자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아마 그런 쪽에 더 많은 여성들의 힘이 모여야 되겠다는 각성을 좀 하게 한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크게 인상이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각자가 뭔가 아카이브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오늘 귀한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